건물 지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급합니다. 상당히 급하고요. 그러니까 빌라를 오죽하면 10만 채를 사드리겠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총선 끝나면 반드시 빌라 활성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불난데 부채질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발표했습니다. 네, 어제죠. 빌라 가격 더 내리겠다라는 거밖에는 안 됩니다. 빌라 가격 더 내려갈 겁니다. 네, 지금 이번에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빌라는 더 내려갔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빌라 공시지가를 대폭 하향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전세 사기로 꼬물꼬물하는 시점에 공시지가 대폭 하향하는 바람에 보증보험의 기준이 된 공시지가로서 전세가가 폭락을 했죠. 빌라의 전세가가요. 그래서 전세 사기하고요, 전세 사고하고 역전세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정부의 일부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시지가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현실화하면서 올렸던 공시지가 더 내리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빌라 가격 당연히 더 내려가겠죠. 정부의 속내가 뭘까요? 정부가 어제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뉴빌리지, 빌라를 10만 채 구매를 해서, 정부에서 10만 채 구매를 해가지고 그거를 서민층, 취약층에다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빌라 가격 내려서 구입해서 취약층에다가 공급하겠다. 뭔가 연결이 좀 되지 않습니까? 김현미 장관이 말했죠. 아파트, 주택은 빵이 아니기 때문에 찍어내는 게 아니라고, 바로바로 찍어낸다고 바로바로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아무리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한들 지금 역대급으로 공급 가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에다 띄웠는데요. 인천, 경기, 서울 지방 합쳐서 적정 물량선을 하향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2025년부터 시작인데요. 아무리 빵을 찍어낸다 한들, 아파트를 찍어낸다 한들 1년 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빌라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절대 1년 만에 안 되지만 빌라는 6개월에서 1년 만에 지을 수 있거든요. 총선 끝나면 반드시 나옵니다. 빌라 활성화 대책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눈치 보느라고 2024년도 이후부터 준공된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만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그리고 최초 분양에 대한 주택수 면제, 그리고 임대사업자 최초 등록에 대한 주택수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주택수에서 면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취득세, 양도세에, 종부세에 합산 비과세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빌라 공급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폭발적인 주택 상승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빌라 사드리겠다고, 공시지가 내리면서 저렴하게 빌라 사드리겠다고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 감세라고 보셔서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자 감세 맞죠? 네, 아무래도 집을 한 채, 두 채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공시가율에 대해서 재산세가 그렇게 대단히 막 드라마틱하게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지만, 좀 비싼 집을 갖고 계시거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 이면서 어느 정도 표심을 좀 정부에서 되게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여소야대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이요, 서울은요 올랐습니다. 일부 내린 구간도 있지만 송파구는 최대 30%까지 올랐다고 하거든요. 부자 감세하면서 공시지가 올리면서 네, 바쁩니다, 상당히. 근데 빌라는요, 공시지가 이번에 또 내려갔습니다. 이게 보증보험의 기준이 돼버리는 바람에 거의 빌라 전세가를 정부가 통제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공시지가의 126%까지 전세 보증보험이 들어지지 않으면 전세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빌라의 전세가를 정부가 통제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또 내렸습니다. 빌라 가격 당연히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전세 사기하고 역전세하고 한꺼번에 오게 만든 그런 이유가, 빌라의 역전세를 만든 게
작년에 공시지가를 대폭 하향하면서 역전세가 전세금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전세에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또 공시가율을 또 내렸습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윤님께서 말씀하신 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너무 징벌적 과세했기 때문에 세금 줄여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빌라 공시가격 내려서 빌라 빨리 사들여서 지금 임대라도 잡겠다. 지금 매매고 임대고 간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내년 되면 임대 매매 둘 다 못 잡는다고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현실화 폐지는 임대가격 잡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지 두 개 다 못 잡아요. 매매 가격을 잡으면 임대가 오르고요. 임대 가격 잡으면 매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되는데 고심이 참 깊을 것 같고요. 서민층에 대한 지금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러셨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그리고 윤 정권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도요. 서민 취약층에 대한 보호 차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임대를 잡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모로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급이 불가하기 때문에요. 전세가라도 잡으려고 하는 정부의 이런 고군분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건물 지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급합니다. 상당히 급하고요. 그러니까 빌라를 오죽하면 10만 채를 사드리겠다고 말을 했겠습니까? 총선 끝나면 반드시 빌라 활성화 방안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